지금 우리는 이 파트 하고 있습니다. 도시 군가로 결제하는 내용 중 3번을 지금 보고 있어요. 3번. 알겠죠? 기반시 설치 문제. 그래, 보세요.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 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시 군계획시설 뜻, 아까 그랬어요.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 군계획 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도시 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획하는 사업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의 시행 절차는 바로 국토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보려 합니다. 오케이. 그래,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예컨대 여기 뭐 지역이 있다. 그래, 이 지역에 바로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가집시다. 그래, 추가로 이 도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여기 허허벌판인데, 아직 여기 바로 허허벌판인데 추가로 여기까지만 도로가 뚫렸다고 가정해요. 그래, 추가로 여기다 도로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기반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 미리 그 위치, 면적, 규모 등을 도시 군가로 결정해줘요. 이렇게. 이걸로 결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절차 거쳐가지고. 아까 절차 말씀드렸죠. 딱 결정해놔.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해. 이렇게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약자로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이제 도로 설치 예정지다라고 딱 결정하시면 그걸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 그래. 그래, 이 시설이 도로면 도로 설치 예정지가 되겠죠. 또 여기다도 도로 설치해 나가고자 할 때 똑같이 절차 거쳐서 도시군으로 딱 결정해놔요. 그러면 이 땅은 도시 군 계획 시설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도 마찬가지 이렇게 따당 한단 말이에요. 또 여기다 무슨 공원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원이라고 하는 기반시 설치해서 이 절차 거쳐가지고, 아까 도시 군가로 결정하려면 입안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어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견 청취. 결정할 때도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죠. 협의하고 심의. 결정해서 딱 고시에. 이렇게 고시된 땅을 바로 도시 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원 만들 땅이다, 도로 설치 땅이다, 또 여기다 광장 설치할 땅이다 라고 구속력이 있는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해 놓으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 허가 내주지 않겠다, 공작물 설치 허가 내주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런 부지를 확보할 때 도로 설치 예정지다, 광장 설치 예정지다, 공원 설치 예정지다, 이런 부지를 확장해 나가게 될 때 이 장소들을 들여다보면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일까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일까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논밭, 야산일 때 할까? 아니면 개발이 이렇게 싹 끝나고 나서 건물 탁탁 건축된 이후에 이런 부지를 결정할까요? 1. 아무 생각 없다. 이 관심 자체가 없다. 말씀 좀 해보셔요. 개발이 끝난 그런 땅에 딸까?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개발지가 많은 땅에 딸까요? 미개발지가 많은 땅에 타겠죠.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도로 설치 사업할 때 여기가 대전광시다 그러면 대전광시에서 바로 그 건물값 안 주고 땅값만 주고 소유권 넘겨받아 도로 설치 사업하고 공원 조성 사업하고 광장 설치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건물 있는 이런 땅에다 무슨 공원 만들겠다 해서 딱 객지로 딱 결정해놨어. 그러면 결국 공원 조성 사업은 이 건물 싹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철거할 때 건물주가 그냥 부셔라고 할까요? 아니면 돈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건물 주면 알아서 공을 만드세요. 건물 부셔버리는 말도 하세요. 그래요. 건물값 달라고 달라들어요. 달라들걸? 응? 보상주라고. 이게 1,000억이다. 2,000억이다.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시 예산각 우리가 돈 냈던 세금 낼 거 예산 편성해서 그 건물값 줄 건데 엄청난 예산을 날린 거 아닙니까? 국가 경제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지를 확보할 때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미개발인 그런 땅에다 미리 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럴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 놓는다고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땅을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그래.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다 그래. 그 시설이 뭐 도로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고 광장일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부지로 묶이게 되면 그 안에서는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 그 내용 여러분이 한번 보는 게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 뒤에 거기에 이제 금방 이런 것들이 금지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150페이지 참조 이렇게 150페이지 한번 보고 올게요. 150페이지 같이 봅시다. 150페이지 보시면은 찾나요? 150페이지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아까 이런 부지 이런 데서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거기 보면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 그 다음 줄거 발제가 있고 하면 도시 군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까지 줄 거예요. 도시 군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부터 지하는 그까지 줄 거라고요. 줄 것 하면 그것다 이렇게 쓰나요. 그걸 약자로 이꼴로 해서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는 이렇게 약자로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는 그 말이에요.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는 그 도시 군계획 시설이 아닌 그 시설 아까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도로 이런 도시 군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장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허가 내지 말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논밭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아니면 여기 무슨 건물 짓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목이 된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부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걸쳐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을 시켜버렸어. 공원 만들 부지다라고 도시 군계획 시설부다 묶어버렸고 광장 설치할 땅이다 묶어버렸고 도로 설치할 땅이다라고 이 계획으로 결정해버렸어. 도시군가로. 오케이? 그랬다면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설치가. 법에서 허가 안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땅 중이다. 여기 지금 광장 설치할 땅으로 딱 결정을 시켜버렸는데 그 안에 이렇게 여러분이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인 지목인 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여기다 건물 좀 집시다라고 바로 이 광역시한테 건축하시자면 허가 내지 말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니까 허가 안 내준단 말이에요. 허가 안 내줬다고 해서 왜 허가 안 내줬습니까? 라고 뭐 행정소송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판사한테 요구할 수 있냐? 없어요. 판사도 이 규정에 따라 허가 내지 말도록 했으니까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부지가 아니고 이 부지가 아니었다. 이 부지로 결정 안 났다. 근데 건물을 짓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 대를 가지고 있다. 여기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다.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라고 허가권 철저히 구별해서 건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을 행사해서 허가를 내주게 돼요. 법적으로. 이 건축하는 계속적 행정이니까 허가권자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을 행사해 주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대지가 의대 안에 편입돼 버리면 허가 내지 말도록 돼 있으니까 허가 안 내도 할 말 없냐?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에 편입되면 허가 안 내도 돼요. 이렇게 규제해 버린단 말이야. 규제. 그래서 건물 못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까 이런 부지를 결정할 때는 주로 개발되지 않는 땅에다 한다고 그랬죠. 여기 공원 만들겠다, 광장 만들겠다, 도로 만들겠다는 땅인 도시 군객수로 편입됐는데 그 안에 땅을 보니까 이 땅은 지목이 전, 이 땅은 지목이 임야, 이 땅은 뭐 잡종지, 이 땅은 또 답, 이렇게 미개발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또 전, 여기 또 답, 여러 사람 땅이 이렇게 편입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런 부지를 결정할 때 공원조사 예정지, 광장조사 예정지, 도로 설치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때로는 이렇게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인 대가 편입될 수도 있어. 그리고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라고 넓게 잡고 딱 결정하다 보면 지목이 대인 토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셔요.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터까지 포함되기도 해요. 원주민. 여기 뭐 갑동에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땅이 있다. 그리고 을동에 여기 살다가 너무 불편해서 원래 주택이 있었는데 철거하고 그냥 이사 가버렸다. 그러면 지목이 대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런 땅이 편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나 주로 이런 부지를 확보해 나갈 때는 미개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미개발인 땅이다. 주로 이렇게 도로 만들 땅이다. 공원 만들 땅이다. 광장 만들 땅이다. 라고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를 해줍니다. 그래 이렇게 결정 고시됐다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소유권을 이걸 결정 고시해서 부지를 묶었을 때는 소유권을 상실할까 상실하지 않을까? 소유권 상실하지 않아요. 다만 이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묶어놓은 거예요. 건축은 건축, 공량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에 여기 공원 만들겠다, 광장 만들겠다라고 미리 또 예고성 그런 취지에서도 하고요. 그러다 이렇게 오늘 딱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했다 해서 여기 있는 땅 주인들 소유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해요. 언제 소유권을 잃게 되냐? 여기 이제 시에서 예산 준비해가지고 공원 조성 사업한다, 도로 설치 사업한다, 광장 설치 사업할 때 보상을 완불 하게 되면 그때 소유권을 이제 주는 거예요. 시행자한테. 그때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받아야 소유권을 법적으로 상실하게 되냐? 보상이 완불됐대. 뭐가 완불됐대요? 보상이 완불돼. 이때 봐봐.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 봐봐요. 이런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인 공원 설치 사업, 도로 설치 사업, 광장 설치 사업 할 때는 여기 있는 땅 소유권을 시에서 넘겨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좋게 협의 양도 받아요. 협의 양도 받는다 그 말은 땅 주인들하고 여기 시 관계자가 가서 만나가지고 일도를 만나서 땅값 제시해요. 야, 너 땅값 3억 줄 테니까 계약서 주라. 소유권. 오케이 해서 소유권 이전기 해주는 거예요. 이걸 협의 양도라고 그래. 알겠나요? 그래 뭐니 해도 협의를 통해서 넘겨받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대1로 만나가지고 다 계약서 소유권 넘겨받습니다. 매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땅 주인이 바로 저 비영동인데 이 비영동이가 이 땅 절대 소유권 안 넘겨준다는 거예요. 뭐 보상금, 그 매수대금을 얼마 제시해도 땅 팔 생각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절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자의 재성을 절대로 보장할 것 같으면은 이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원 만들라고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이 땅 주인들이 협의 양도에 땅값 받고 소유권 넘겨줬다 시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공원 조성한다? 그럼 여기 이상하잖아요. 사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자의 재산권을 시에서 뺏어야 되는데 그때 뺏어온 것을 수용그래. 뭐라 한다고요? 수용. 그래서 이 사업할 때는 법적으로 수용도 인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용도 인정된다. 수용할 때는요. 자, 이때 이 자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저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보면 자기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자가. 그때 그자의 소유권이 언제 시로 넘어오느냐? 시에서 이자에게 보상을 완불 한 때. 언제요? 보상을 완불하면 소유권이 넘어온 걸 간주돼 법적으로. 수용할 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다 넘어와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보상금이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상금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공원 만들어진 거 아니죠? 도로 만들어진 거 아니죠? 광장 만드는 거 아니죠? 이제 또 다른 사업 재원을 준비해가지고 포크업자 동원하고 막 나무 심고 그러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두 가지 돈을 준비합니다. 보상금하고 사업 재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사업할 때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 도로 만들게 연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 광장 만들겠다 해서 이걸로 일단 결정해놔요. 구성이 있는 도시군을 딱 결정해놔요. 개발행위 못하게 하려고.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지만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가 못 받아가게 딱 미리 막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사업에 따른 보상업 재원이 즉각 조달되기 힘드니까 여기 땅 주인들한테 언제 사업할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계획을 만들어서 공개해줘요.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 뭐라 한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없거든. 공원 만들고 광장 만들고 돌 만들고 엄청 예산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좀 고시해놓고 그래 결정 고시해놓고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야 언제 사업 집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알려줘요. 그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이걸 수립해서 알려준다, 공고한다. 왜? 이렇게. 그래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만들어주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그래 이 계획을 만들 때에 바로 필수로 포함할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바로 사업에 따른 보상 이렇게 해주겠다는 보상계획하고 사업할 때 들어간 돈을 이렇게 준비하겠다라는 재원 조달 계획 이걸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바로 단계를 구분해서 수립해요. 단계별 할 때 별이 구분하다 별이거든.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단계는 몇 단계로 구분하냐? 2단계로 구분해. 단계를 구분하는데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돼. 제1단계 집행계획하고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3단계는 없어요. 이때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나누냐? 이렇게 딱 결정을 해놓고 예산이 준비됐기에 이 공원을 3년에 시행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으로서 만들어서 공고해주면 되고 도저히 예산이 없어가지고 3년 이내 안 되고 3년 해야겠다. 그러면 2단계 집행계획에다 집어넣어서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구분하게 되는 경우 3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결정을 해놓고 3년에 시행할 수 있는 3년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으로서 만들어서 공고해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3년에 하겠다. 3년 후에 시행할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 안에 땅 주인인데 이렇게 시설비로 묶어놓고 2년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때에 1단계 집행계획으로서 수립해서 공고했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3년의 사업이 시행되겠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보상은 곧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2년의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공고했는데 여러분 땅에다가 2단계 집행을 만들어 가지고 공고해 버렸어. 그러면 몇 년 이내에 시행될 가능성 거의 없냐? 3년 이내에 시행될 가능성 없고 3년 후에 하겠다는 사업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은 언제를 3년 후로 나오냐? 3년, 4년, 5년 쭉 그것이 다 3년 후가 아니겠습니까? 언제인지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산이 없어 그냥 묶어놓고 말아버리는 거죠. 계속 방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를 보세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방치해버렸어요. 부지로 묶어놓고 말이죠. 10년 지났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땅이 수두룩합니다.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걸 미집행이라 그래. 이런 경우 10년 지났는데 사업 미집행이 있다. 그런 땅을 장기 미집행 부지 그래. 뭐라 한다고요? 장기 미집행 부지다 그래. 장기 미집행 부지다라는 뜻을 아시죠? 몇 년 동안 방치한 땅이다고요? 10년 이렇게. 알겠죠? 여기 봐봐요. 10년 동안 방치해버렸어. 그랬을 때 지금 보세요. 아까 야 이게 딱 결정고시하면 부지로 묶여져 시설비로. 그때 건축물 건축허가 내지 말라 공장을 설치가 내지 말라 해서 규제해버렸습니다. 건축 못합니다. 개발행위가 일단 금지되죠. 그래 여러분이 이 안에 아까 전이다 답이다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정정과 같이 이걸 결정했던 말았던 정정과 같이 농작물 경제에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산이면 이 나무 심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지목이 트인 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네들만 지금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는 격이 돼버리죠.
원래 이 시설부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목이 대인 땅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기에 건축허가 신청 허가받아 건축하면 되는데 이 부지로 묶이게 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지목이 대인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야 너는 지금 10년 땅을 방치했다면 바로 사바정국 방치했다면 너는 이 땅 사적으로 팔아먹어야 팔아먹기도 힘드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사달라고 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매수 청구. 이 파트가 또 시험에 잘 나오거든. 매수 청구.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152페이지 있어요. 150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있죠? 찾았나요? 이 파트는 엄청 중요하니까 중요표에서 좀 잘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볼까? 1번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로부터 이렇게 결정이 고시했단 말이에요. 몇 년 이내 그 밑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바로 마지막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10년.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네요. 10년을 알고 있는가를. 10년. 152페이지 있죠. 10년 하셨어요. 그때 여기 보세요. 이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데 10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를 하고 그때 그 부자네 아까 여기 이 땅이 그 땅이라 합시다. 이 안에 있는 모든 토지소유가 내 땅 사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청구할 수 있냐? 지목이 대인 토지일 때만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답 이런 것은 매중 못합니다. 거기 체크합시다. 가로 1번 보면 자 지목이 대인 토지 찾아봐요. 가로 1번에 넷째 줄 있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여기 보세요.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든가 또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정차물인 감나무 배나무가 있다면 이것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체크.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있어야 된다. 지목이 대가 아닌 잡종지에 무슨 이상한 건물이 있다든가 정차물이 배나무 밤나무가 있다든가 이런 거 매수 청구 못해요.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있어야 된다. 꼭 아시고. 이제 매수 청구를 할 때게 그래 매수 청구 대상을 보았죠. 대상은 지목이 돼야 된다. 대인 토지여야 된다. 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든가 정차물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는 15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를 보고 있는데 이때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아야 매수 청구가 가능하냐? 10년이. 매수 청구를 하려면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다 라고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다. 그날로부터 10년 지났다. 그런데 사업하지 않았다. 이걸 미집행이다. 사업 미집행이다. 그럴 때 그걸 장기 미집행이라 한다. 장기 미집행 상태일 때에 바로 매수 청구를 하도록 허용한다. 매수 청구 가능하다. 매수 청구 가능한데 그 부자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다 가는 건 아니고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된다. 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다든가 정차물인 감나무 배나무가 있다면 이것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 청구서를 내게 되는데 매수 청구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느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무자한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무자한테 사달라고 매수 청구서를 내요. 이때 매수 청구서를 낼 때는 내가 이 땅 진정한 권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입증서를 내야 되겠는데 그걸 등기상 증명서라고 그래. 토지 등기상 증명서 아니면 건물 등기상 증명서에 등기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해서 돼요. 그러면 이자의 주소 다 나옵니다. 네? 신분이 확인될 수 있죠. 이걸 첨부해서 내요. 이때 매수무자는 원칙은 저 부지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한테, 그래 원칙은 누구한테 매수 청구서를 내느냐? 그 지자체장, 저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한테 내요. 특광특특시장사 내고. 그래 외해가 있어. 또 외해적으로 누가 매수무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되냐? 저 사업을 하기로 돼 있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이미 시행자가 딱 결정나 있었어요. 시행자가 이미 결정나 있었는데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주공이다라고 결정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방치되면 이자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으로 설치 의무자가 A, 설치 후 관리도 A가 하기로 돼 있다 합시다. 같은 사람이 설치 관리 다 하기로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A. 근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방치했다면 이 친구한테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할 의무자는 법적으로 바로 갑이다라고 결정나 있는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방치했어요. 그리고 관리는 설치해서 넘겨받아 관리를 하기로 했는 의무자는 을이다 이렇게 돼 있어. 서로 달라. 그러면 이 친구한테 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요. 자, 이렇게 이제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서가 들어가면 이 친구는 대산이 없으면 말이죠 못 사도 돼. 그래서 비록 용어는 매수무자라고 쓰고 있지만 얘네들 법적으로 매수 청구 들어오면 법적으로 매수해야 할 의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예산이 없으면 안 사도 돼요. 그러나 얘네들 중요한 민원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줘야 돼. 산다 못 산다 이렇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때 기간 중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가져봐요. 지금 저 땅 가지고 있었어요. 죄도 없어. 무슨 공업 만든다고 딱 도시공가로 결정해서 묶어버렸네요. 그것도 건물을 질 수 있는 지목이 돼 있는 땅까지 말이죠. 그런데 보상금 나오냐? 안 나와요. 그 정도 참고 있어야 돼요. 10년 지났는데 사업도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청구서 내봤어요. 10년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매수 청구서를 냈더니 또 매수무자가 법적으로 살 의무 없다고 해서 답이 왔어요. 못 사겠다라고. 벌써 10년 지나고 6개월 지나버렸잖아요. 속 터지죠. 그러나 방법 없습니다. 이때 이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가 오면은 이때 이네들한테 가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네들한테 가서 개발행 허가 신청해서 허가 떨어지면 이때 아까 건축가 내지 말라, 공장을 설치가 내지 말라 했던 규제 내용을 풀어줘. 규제를 약간 완화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떨어지면 3층 이하 것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층 이하에 바로 단독택 건축할 수 있다. 단독택. 그 다음에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다. 제1종 근생은 다음에 건축법을 통해서 공부해요. 제2종 근생도 근린생활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이때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술 먹고 이용하게 되는 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안 되는 게 4가지 나와요. 바로 노래 연습장 안 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안 되고,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안 되고, 안마시설 안 된다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다음에 이제 이건 허가받아 건축된 것은 다음에 공원 조성사업 이런 사업 할 때 시행자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쪽으로 왔다 합시다. 야 사겠다라고 통보하면 그때는 사야 돼. 매수해야 돼. 매수해야 되는데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이 수치가 중요해. 바로 2년에 매수해야 돼. 여기 보시봐. 아까 매수무자는 법적으로 살 의무 없지만 매수분은 결정해서 알려주게 될 때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한데 6개월 내에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죠. 6개월 내에 산다 못 산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주고 만약 사겠다라고 통보했다면 그날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에 매수해야 된다. 이 수치는 꼭 아셔야 돼. 체크해가지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이때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법에서 야 2년에 사라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뭉개고 넘어가도 할 말 없어요. 안 사고 있네요. 그럼 매수 지연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년 지나고 있는데 안 사버렸다. 이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지연을 하고 있다. 매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럴 때는 허가 신청 사과받아서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사게 됐다면 매수 대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답이 나오는데 그때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 방법이 있어요. 뭘 주로 주도록 돼 있냐? 현금을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급할 때. 근데 이자들 매수무자가 얘네들 때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다. 그럼 얘네들 재정이 열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야 너네들만 특혜 주겠다. 그래 매수무자가 지자체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일 때만 바로 이렇게 종이 하나 만들어서 언제까지 갚아줄게라고 채권 증서 줘도 된다. 이 채권을 도시군객시설채권 하거든. 이 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해도 돼요. 이 채권 하나 만들 때 돈 많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저게 지금 몇천억 들어왔는데 저 자의 땅값이 10억이라 합시다. 10억짜리를 채권을 처리하면 돈 5원도 안 들어가. 종이 하나 만들어 줘버리는데 무슨 얼마 들어가요? 제일 간단한 것이 채권 처리거든. 그래서 채권 발행은 누구에게만 인정하느냐? 지자체한테만 인정한다. 이게 중요해. 그때 이 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할 때 지자체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 지목이 대인 토지가 채권 발행을 원하면 원한 만큼 줘도 되고 원하지 않아도 지자체는 직권으로 강요를 야 이 채권 받아가 돈 안 주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 어떨 때냐? 이 매수 청구서 들어왔는데 이걸 등기상 증명서 보니까 저 땅은 대전에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자의 주소 보니까 저 에이전으로 돼 있어. 바로 저 세종시에 살고 있다든가 서울에 살고 부산 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하거든. 그래 그럼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요. 업무용이라 비업무용 토지다. 이런데 보니까 3천만 원을 초과했다. 3천만 원을 초과했다. 3천만 원. 그러면 야 3천만 원 현금 받아가고 초과분은 채권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 알겠나요? 전부를 채권 처리 안 되고 3천만 원 현금 주고 초과분 해야지만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발행해서 처리도 할 말 없다. 중요해. 이때 이 채권을 발행 처리했던 지자체는 언제까지 원리금을 상환해서 갚아줘야 되냐? 10년에 갚아주면 된다. 이렇게 10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고시 해놓고 사업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지나버렸네. 20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못했다. 그러면 저 결정했던 것은 실효토록 하자. 풀어줘버리자.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결정은 효를 기대해서 부채에서 풀린다. 이렇게 좀 받으셔야 돼. 그 내용이 쭉 연결될 걸. 그래 152페이지 매수무자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매수 절차에서 6개월 아주 중요하니까 읽어두시고 2년 꼭 알아주시고 153페이지 체크해서 그 다음에 매수 방법은 원칙 현금이다. 받으시고 153페이지 그 다음에 가로 2번 도시군객 시설채권은 누가 매수무자만 매수무자할 때만 발행해 주냐? 지방자치단체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토지세 원할 때뿐만 아니라 2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든가 비업무용 또는 매수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서는 채권 줘야 되냐? 3천만 원. 그 다음에 2번 사용관계는 몇 년을 범죄하냐? 10년 수치 받으시고 그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154페이지 바로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 개발행위에서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박스 안에 들어가 봐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하나. 2번 매수 결정 알리납도 2년이 지나까지 해당으로 매수하지 않았다. 둘.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위에 둘째죠. 허가를 받아 그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때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게 박스 안에 3층에 단독대, 3층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3층에. 다만 달라진 점 안 맞춰서 노래장 다중생활시설은 안 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넘어가서 보면은 156페이지 4번이 나올 거예요. 156페이지 4번. 4번 중요표. 도시군객 시설정 고시가 됐다. 그 시대에 대하여 고시부터 몇 년이 지나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자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는 거 20년 다음 날에 효력이 된다. 20 다음 날 효력이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33페이지
자, 만약 여기 봐봐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다면 3년의 사업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데 이때 사업할 때 누가 사업을 하냐, 그 주체가 누구냐, 주체를 시행자로 합니다. 이 시행자가 이제 등장할 것이고, 이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실식을 작성해 가지고 인가를 받고 인가 고시가 떨어져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됐다. 완료되면 바로 준공검사를 받아요. 준공검사 받고 사업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이 절차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파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에요. 133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136페이지 실시계획 작성인가,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사업에 따른 내용으로서 바로 사업이 다 끝나면 142페이지 중검사 받고 공사활력 공고에서 끝낸다. 이때 시행자는 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바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관계세 무료일람 서류 송달 가능하고 분할 시행, 토지 등의 수용 사용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는 그거 한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체크해 놓고요. 자. 이거 하고 다음 주는 이거 하고, 아까 했던 것은 안 할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아까 그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춘거는 아까 했으니까 안 하고, 아까 그 파트를 다음 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또 어디 하냐면은 158페이지인가요? 159페이지. 다음 주는 이제 159페이지 개발행 허가 이런 것들 공부할 것이에요. 그리고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문제와 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가력 지정, 이 파트를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국토기법 마무리 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 짓겠는데 질문하실 분 주십시오. 없는 걸로 생각되나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5개만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용도 지구를 공부했습니다. 용도 지구는 10개가 있습니까? 9개가 있습니까? 9개 있다. 9개를 꼭 종류를 기하세요. 경곡, 방방, 그 다음에 버치개, 그 다음에 특보, 10가지가 아니라 9개로 줄어들었다. 꼭 9개 하시고, 이 9가지 중 칠학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칠학주하고 복합 용도 지구는 특정 장소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칠학주는 6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녹간, 농자, 계도. 그 중에 자연칠학주는 녹간, 농자에다 지정하고 개발 정에다 지정한 것은 집단칠학주입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복합 용도지구 있잖아요. 복합 용도지구는 3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3곳이 뭐냐?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과정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새겨두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구별로 그 행위장이 가 있는데, 특히 고도지구가 지정됐다면 고도지구에서는 무엇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가?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조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집단칠학주 안에서 건축자는 무슨 법에 지정했다느냐? 계획법령이다. 이런 것들 좀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5가지 있었다.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이 5가지 중 특히 시가와 조정가하고 입주기재 취소를 관심 있게 받으시라고 했죠. 입주기재 취소를 정할 수 있는 5가지를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5가지는 아까 쭉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시급하게 증발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야? 3개, 1킬로미터 이런 것들을 좀 새겨두시고. 알죠? 그리고 시가와 유보기 하는 몇 년 이상 몇 년을 보면서 정해서 고시한가?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정해서 고시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기반설을 공부했네요. 기반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환경 기초설 4가지만 알자 그랬죠. 환경 기초설은 폐차장, 폐기물체설, 수질은 방류설, 그 다음에 하수도가 있다. 이런 것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그때
대통령령의 시행에 보면 두 개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됐다. 무슨 관과 무슨 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상은가 하수도관하고 가스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 군객 시설정 고시로부터 몇 년이 지나까지 사봐주면 그 결정 효력이 이렇게 된가? 20년. 20년이 된 날인가 다음 날인가? 다음 날에 효력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주된 내용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말씀드리셔 이제 끝내겠어요. 도시 군객 시설정 고시였고 몇 년이 지나까지 사봐자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가? 10년. 10년. 그쵸? 이때 누구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그 안에 건축물 정착을 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 가능하고 매수 청구가 되려면 몇 개월 이내에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준가? 6개월이다. 만약 매수하러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몇 년에 사야 된가? 매수해야 된가? 2년이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했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정리하면 할 게 없어. 딱딱 키포인트 잡아가지고 그걸 눈을 찍어놓으면 편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